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거란 분석과 함께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지난해 재편된 사업 부문의 사업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패션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패션 부문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리조트 부분에서는 에버랜드의 시설 확충과 호텔 투자의 건설과 급식 사업에도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상장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한 가운데 구조 재편 이슈를 증권가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증권가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잠시 후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을 둘러싼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그룹주 펀드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주요 삼성그룹주 펀드들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0.76%,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도 0.52%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삼성그룹주 펀드들은 2에서 3%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 수익률이 개선되자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삼성그룹주 펀드에 대한 기대치,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상장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급기야 현금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를 파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강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휘닉스홀딩스는 자사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 플레이텍도 지난달 23일부터 자사주의 20%를 처분했고 전원 공급 장치 제조 판매 업체인 동양 EMP도 자사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실적 부진 탓에 현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런 재무구조 개선책이 단기적인 해결로만 그칠까요? 아니면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고수들의 아주 고강도 토크를 벌일 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뉴스 정보 히든 10%, 삼성 외에 구조 지배 정비 기업 더 있다. 자, 삼성 에버랜드가 이사회에 상장을 결의를 했습니다. 증권가가 아주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꼼책에서도 저희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급물살을 좀 탄 것 같습니다. 단계가 더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더 남았을까요? 사실상 지난번에 삼성 SDS 상장 때 또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또 에버랜드가 또 연내 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자체를 지주회사로 하느냐, 아니면 또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해서 지배구조 재편을 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오늘 삼성 관련주들이 일제히 초반전에 다 급등했다가 장 마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는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관련주들 중에서도 2대 주주로 할 수 있는 K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 에버랜드 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카드는 지분 5%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 SDI는 8%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 지분 매각 후에 자사주 매입 등의 이슈를 부각하고 있어서 삼성 SDI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부각이 됐었고요. 삼성물산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 관련주들 여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에버랜드 지분은 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너 지배력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에버랜드 지분 매각 후에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그동안 했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삼성그룹주 중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기관들이 뒤늦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유가 지금 코스피 쪽에 공매도 천원 쪽을 들어와서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가고 있고 코스닥은 무너지는 장세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렇게 한 군데로 왜곡돼서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증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 좋습니다. 제일모직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씁쓸하거든요. 개인들 중에서 이게 유통시장 내에서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사실은 진짜 대박은 그거 다른 분들이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DS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그룹사 물량 받아갖고 특히 지금 이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의 그 내부 그 면면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뭐가 숨어 있냐면은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SNS가 SDS랑 합병을 했죠. 삼성 SNS 같은 경우도 지금 그룹사 매출이 45%가 넘었었습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45%가 넘었었고요. 근데 SDS하고 합병을 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많죠. 삼성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번 합병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부진 회장의 네. 지금 그 지분에 대한 쪽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는데 제외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과세에 대한 쪽은 제외시키고 상장을 통해서 지금 장부가에서 보게 되면 5천 원에 가져가게 됐을 텐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엄청난 대박이죠. 근데 이런 대박은 사실은 대주주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것이고, 개인들은 진짜 시장에서 쩐뜩이나 하는 이런 시장이 참 되다 보니 삼성 지배구조 개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걸 떠나서 과세라도 좀 세금이라도 좀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는 아마도 제가 SDS하고 에버랜드 제일모직에서 이제 패션 사업부를 떼어냈었죠. 그걸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게 1999년도 이제 18년 전에 사실 발생했던 일이죠. 12 발행한 거를 8만 원대인가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7,500원인가 이렇게 좀 다 받아갔던, 사실 이제 그러면 각 계열사들은 이제 어떤 그 인수 자체를 포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근데 사실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계열사 입장에서, 법인 입장에서야 자발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삼성의 지배력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승계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대표께서 네. 좀 어떤 상속세대로 제대로 네. 먹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삼성이 그간에 냈던 세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아마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네. 않아, 안 나는 이런 씁쓸함이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어떤 그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였죠. 그 시장에 바보가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를 알면 시장의 바닥과 고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 바보가 많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 네. 즉 비싸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바보가 많다면 그만큼 시장은 꼭지라는 것이고, 주식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기업들이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어떤 그 삼성전자의 랠리를 달리기로 보자면 100m 달리기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단기 랠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여지껏 참다가 오늘 보니까 매수를 수백억 원대를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대형주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대형주가 가다 계속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바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네.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단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기업, 어떤 회장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고, 어떤 각 지배 구조 자체를 만든다는 건 시너지를 위한 거지만 지금 현재는 상속에 의한 이런 방편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림이 괜찮아 계속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 200만 원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개인 투자자가 대형주의 삼성 관련 그룹주의 단기적인 랠리를 보면서 따라갈 때는 아니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 제가 이제 이 꼼책을 처음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SDS 상장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SK CNC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기억합니다. 예. 네. 근데 보게 되면 그 네. SK CNC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업종에 대한 쪽이 새로 생긴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수혜받는 것이 뭔가를 이제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저희가 삼성 그 종합화 자세한 네네.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조금 들어보죠. 저희 삼성 에버랜드는 증시 상장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또 대외 신인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서 글로벌 패션 그리고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뭐 기대 반 걱정 반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죠.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주기라고 쓰셨는데 네. 삼성 쏠림 현상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요. 오늘 보니까 삼성그룹주들을 보니까 이제 사실상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지금 코스피 대형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클라디 리오네라는 외국 증권사가 삼성이 지주사와 영업사로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된다면 적정 주가가 240만 원이다. 또 국내 뭐 무슨 증권사 쪽에서 신한증권이었죠. 210만 원 제시를 했잖아요. 253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여러 차례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수자 체제가 안정이 돼서 세팅이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년 반, 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갔다 제대할 때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오히려 단기 손실이 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뭐 1, 2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사실상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이게 뭐 안정이 돼서 정말 그 지주사 체제로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후에 얘기일 것이다. 저도 뭐 황 대표님 그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뭐 인터뷰 보니까 뭐 글로벌 패션 리더도 성장을 하겠다는데 에버랜드가 글로벌 패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좀 그 말 자체가 저는 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패션 업계에서 보면 이제 뭐 사실 삼성에서는 빈폰이라는 브랜드가 최강자인데 이 지금 헤지스한테도 막 밀릴랑 말랑 지금 매출을 역성장을 지금 시킨 게 유일하게 헤지스라든가 뭐 또 타미 힐피거 뭐 이런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빈폴만 지금 역성장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빈폴 참 네. 그렇죠. 오랜만에 듣네요. 매출 1위는 맞지만 역성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 구조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삼성의 쏠림 현상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박살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 2주 전 정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건희 회장의 부재는 결국은 IT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신화를 이뤄왔고 또 스마트폰 신화를 이뤄왔지만 또 뭐 IT 가전까지 쭉 뭐 연결을 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바이오 쪽, 시밀러 쪽에 이제 손을 대면서 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그거를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측하고 지금 IT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구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만드는 데까지는 제가 보기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가는 건 단기적인 랠리를 보고 가는 거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될 때쯤에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대 갔던 자식이 제대할 때 정도가 되는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뭐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건드릴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하이닉스를 언급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부류로 이제 분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역시 하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에는 하이닉스가 있는 사람, 그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은 단기적인 소재에 대한 쪽이 아니고요. 물론 중기적인 소재입니다만은 분명히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모두 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구조 어떤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또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삼성을 시작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요즘 좀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 추진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에 물살을 타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들이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예상보다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죠. 자, 오늘 현대글로비스는 6.72% 오른 27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SKCNC는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SK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SKCNC도 오늘 3.90% 오른 17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 떠들썩한 기업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자, 현대자동차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합병을 결정한 게 바로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매한 종목 20개 상위 종목을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그룹주들 쪽에 거의 휠이 꽂혔다 그럴까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순매매 동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매매 상위 20개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순매수 쪽에 삼성 관련주들은 삼성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매도 쪽을 보시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카드, S1 삼성전기를 매도를 했고요. 자세히 순매수 쪽을 보시면 오히려 현대차나 현대건설 또는 현대차 EUB 이런 쪽으로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순매매 상위 종목을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순매수 쪽에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카드까지 삼성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기관들은 담았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만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현대차,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삼성그룹주 에버랜드 상장과 SDS 상장에 대해서 이미 외국인들은 손치매를 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가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타자인 현대차나 또는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좀 저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상승을 한 것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조정은 이제 그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글로비스에 대한 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따라오면서 상승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현대그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장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 엠코와 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하면서 엠코하고 현대 그 건설하고 사업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가능하려면 이제 그 다른 거는 아니고 뭐 주주통의 특별결의라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제 그 주식 청구 매수 청구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매수 청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합병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떨어진다라면은 그건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떨어졌을 때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대 쪽은 뭐 현대 엠코라든가 뭐 이노션이라든가 왜냐하면 정지희 씨라든가 아니면 정성희 씨라든가 이런 또 현대가 딸들의 또 이제 회사지 네. 않습니까? 광고 회사인데 이쪽이 또 이노션이 상장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쪽 같은 경우는 장내 주식보다는 장외 주식 쪽에 좀 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슷한 주식들을 좀 더 본다라면 광주에 또 광주 신세계가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에 이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지분이 또 40%가 넘게 있고요. 또 이제 효성그룹에서 효성 ITX라든가 동부그룹의 동부 CNI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현대 지배구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그 KCC가 이제 삼성 뭐 그룹 관련주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KCC 같은 경우는 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면을 좀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지배구조나 이런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건설사들의 이제 어떤 건설에서 부동산 경기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수직 증축이나 어떤 리모델링 관련된 거예요. KCC 같은 경우 도료 쪽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기대감 플러스 어떤 어느 정도의 이익 마진율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보면 어떤 그 지배 구조든 뭐든 간에 어떤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보다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관련된 기업을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지를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라든가 펀더멘탈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단순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드는 거고요. 또 막상 매수를 했는데 5% 올라왔다가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만큼 뭐 마이너스 1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이게 지배구조 때문에 더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조차의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병뚜껑을 만드는 기업 아니면 뭐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과 같이 굉장히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기업을 보면은 실적 추정치 자체가 어느 정도가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할 만하지만 이런 뭐 그룹주 같은 경우 뭐 지분이 여기에 뭐 얼기설기 뭐 이렇게 지분 구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몇 퍼센트 하는 걸 과연 개인 투자자가 샀다가 과연 모멘텀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무리 그 지배 구조 자체를 깊숙이 파악을 한다 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제 개인적인 네. 입장이지만 좀 반대의 입장을 좀 네,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KCC 얘기가 나왔으니까 급등을 했는데 또 뭐 관련된 숨어있는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약간 저는 조금 첨언을 한다면 KC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에버랜드의 지분은 18%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라고 치고. 근데 에버랜드의 지분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그 파악이 되기로는 25조에서 장부가상으로 35조까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 한 40조 이상, 뭐 심지어는 50조 이상까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KCC가 보유한 이 에버랜드의 지분만으로도 현재 KCC 시가총액을 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물론 단기적으로 분명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조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하반기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그 사실 이제 그 어떤 지분 구조가 네네.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유니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OCI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시총의 2배가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잘 못 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지분 가치만 덥죽 잡았다가는 괜히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바가 되어가지고 뭐 2년, 3년 장기 투자, 묻어두는 투자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면. 근데 투자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스탠스를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냐. 즉 야구 선수가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다리를 넓게 벌려야 홈런이 나오는 거지 이게 다리를 좁게 하고 나면 이게 뭐 안타 정도만 나오지 길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향 자체가 길게 이 다리를 넓게 벌리는 스탠스를 네. 가지고 치는 선수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짧게 치는 선수인지 보고 성향에 맞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네, 말씀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SK그룹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제가 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네네.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 중에서 지금 현대그룹이 안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지고 있는 타이어? 타이어? 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예, 잘 보셨고요. 타이어 쪽이 있고 또 하나 지금 현대그룹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스마트카 또는 전기차 쪽에서 지금 그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IT가 부품의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타이어 인수와 지금 아마 IT 기업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가 루머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SK 같은 경우도 도대체 왜 대주주들이 지주회사를 선호할까? 라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지주회사가 지금 외국인들도 삼성그룹 주도로 막 손침해하는 이유가요. 사실상 이익 배당보다는 현금성 자산의 70% 정도를 주주한테 배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또 대주주의 그 지분 수익 배당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들을 정리하고 효율적 위주로 이제 재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SK나 현대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아마 타이어라든지 또 뭐 IT 기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지분을 높여갈 거고 그다음에 이미 뭐 현대제철과 또 현대하이스코는 합병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쪽의 지주회사 전환이라든지 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주회사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서 그룹사 하나가 흔들리게 됐을 때 전체적인 그룹으로 이제 그 위험이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주회사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가장 먼저 지주회사에 대한 쪽에서 먼저 이제 그 공격을 받아서 만든 쪽이 바로 SK그룹이죠. SK C&C 같은 경우인데 SK C&C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액면가가 20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액면가 100원인가 2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물론 전환한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곱하기 50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SK그룹 주가 대부분 이제 액면가가 낮죠. 지금 SK텔레콤도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제 비싼 주식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런 지주회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칭 얘기하는 회장님 주식입니다. 실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실적이 저 회사가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진행할까요? 상속을 진행할 때 실적을 안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쪽을 높이는 상황. 뭐 SK C&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SK C&C 주식으로 주식담보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주주에게는 뭐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또 배당을 받는 것만으로 주식담보대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지배구조에 대한 쪽을 개편을 한다는 측면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뭐 아주 그냥 다목적인 포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3, 2, 1 없는 걸로. 네. 자, 뭐 한진그룹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혜주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수혜를 입거나 이야기가 될 만한 기업들이 더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삼성그룹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삼성그룹이요? 네,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 정밀화학이 따로 있고 삼성 종합화학이 있고 삼성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종합화학하고 석유화학이 합병이 됐죠. 그래서 삼성 정밀화학과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합병 가능성에 대한 쪽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 회사 측에서는 SDI가 소재 기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SDI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S1이 에버랜드에서 건물에 대한 쪽을 양수도 사업에 대한 쪽 양수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S1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홀딩스를 만들어서 에버랜드하고 합병하고 삼성물산 홀딩스를 만들어서 또 합병한 회사 다시 합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삼성전자 지주회사 시나리오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기업이 삼성물산, 그 다음에 에버랜드, 삼성전자 요 세 가지 회사가 가장 핵심적인 이 시나리오의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가족분 중에 누가 삼성에 다니세요? 아닙니다. 전혀. 우리 아들 굉장히 디테일 다 잘 알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꼼책 뉴스 정보 히든 10%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